여기 방사능이 퍼져 폐쇄된 행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사능이 아닙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합쳐져 감염과 변이를 일으키는 감염체들이 제 주변을 언제나 위협할 겁니다. 오늘은 이 끔찍한 세상에서 하드코어로 100일 동안 생존해 볼게요. 과연 저는 도시가 방사능에 오염된 이유를 찾고 여기서 10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 방사능 구역 100일 생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가스 마스크를 쓴 채로 시작하네요. 다행히 지금 제가 있는 구역은 방사능 수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스 마스크 하나로 버틸 수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사능에 피폭된 여우가 저를 공격합니다. 겨우 잡은 뒤에 약간의 나무를 캐고 일단 숲속을 돌아다녀 보기로 합니다. 징그러운 거미 소리가 나는 걸 보니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있는 게 확실해요. 최대한 뒤도 안 보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인간들이 쓰던 것 같은 캠프를 하나 발견했어요. 침대 하나와 상자들을 빠르게 뒤지며 아이템 유물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이템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방사능 때문에 변이를 일으킨 괴물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있던 해변가로 나간 뒤에 간단한 나무 도구들을 만들어줍니다. 벌써 괴물들이 쫓아오고 있네요. 얼른 도망가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저놈들이 헤엄칠 줄을 모른다는 거네요. 빠르게 도망간 뒤에 나온 곳은 또 다른 캠프입니다. 이번에는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밤이 됐으니 빠르게 침대에 누워서 밤을 보냅니다. 무사히 밤을 보냈고 근처에 있는 괴물을 잡았습니다. 상자를 뒤져보니 통조림 음식이 있네요. 이번 생존구역에서는 밀이나 빵, 신선한 고기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존자들이 남기고 가거나 다른 건물들 안에 있는 통조림 음식으로 제 생을 연명해야 하죠. 그리고 이번 목표는 혹시라도 있을 생존자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생존을 위해 캠프를 탐색하던 중 가죽 갑옷을 발견합니다. 이 정도면 저를 맨몸보다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캠프에 있으니 끊임없이 괴물들이 몰려옵니다. 최대한 멀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어그로를 너무 끌었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는 다른 땅으로 헤엄쳐서 도망갑니다. 여기도 캠프가 있네요. 과거에 뭘 하던 곳이길래 이렇게 캠프가 많은 걸까요? 캠핑장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생존이 어려운 곳이네요. 일단 모닥불을 캐서 나온 목탄을 챙기고 나무와 돌을 캐서 제가 살 임시거처를 만들 생각이에요. 외관 따위는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충 빠르게 지었습니다. 횃불과 문을 모두 설치하면 그나마 안전한 제 집이 생겼습니다. 아까 캔 돌로 곡괭이와 화로를 만들며 마무리합니다. 3에서 6일차 광질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그냥 간단히 철 몇 개만 캐려고 일자구를 파고 있었는데 동굴이 나왔습니다. 운이 좋네요. 발광열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같이 캐겠습니다. 물론 동굴 아니라고 해서 괴물들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지상보다는 덜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광질을 열심히 합니다. 철을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위에서 자갈이 내려옵니다.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는 것보다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최대한 생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갈을 다 캐자 물에 잠겼고 저는 살기 위해서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7에서 8일차 가져온 철을 구우면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철을 굽는 중에도 괴물들은 계속 저희 집을 습격하려고 했고 저는 이걸 잘 막아냈습니다. 한 칸짜리 블록 사이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걸 알았으니 울타리를 이용해서 막아줄게요. 그리고 나온 철 2개로 갑옷과 여러가지 철 도구를 만들고 나무를 캤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된 탐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몰려드는 괴물만 없으면 탐사하기 훨씬 쉬웠을 텐데 말이죠. 9에서 11차 기존 텐트만 있던 캠프와는 다른 감시탑 같은 느낌의 건물이 있는 캠프를 발견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보급차도 발견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다 가져간 것 같네요. 감시탑 위에도 별다른 아이템은 없었고
끝에 있는 모루를 하나 가져가기로 합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탐사를 해봐야겠네요. 11에서 13일차 작은 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생존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이는 건 방사능에 피폭된 괴물들밖에 없네요. 괴물들을 빠르게 잡아준 뒤에 상자 파밍을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썩은 사과와 통조림 음식, 고무 시트라는 아이템이 끝이네요. 그러다가 마을 중간에서 수상한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기록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2124년 5월 18일 날씨 흐림. 오늘은 몸이 허약한 아들을 대신해서 벙커 밖으로 나가볼 거다. 방사능이 퍼지고 벌써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으니까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괜찮지 않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물만 마시면서 살아남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진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 아들의 생존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봐야겠지. 역시 이 근처에 생존자와 안전한 벙커가 있었네요. 아쉽게도 위치는 나와있지 않지만 분명 이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발로 뛰어서 찾아봐야겠죠. 숲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서 그런지 거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집을 파밍하며 마무리합니다. 14에서 18일차 약간 외곽 쪽에 있는 집에 왔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2124년 5월 23일 날씨 맑음. 밖을 돌아다니다가 약간의 음식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다행이야. 이 정도면 일주일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 근처를 모두 털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을에는 남은 음식이 없어. 조만간 마을을 떠나서 도심 지역으로 가봐야겠어. 가기 전에 벙커 비밀번호도 5689로 바꿔놔야지. 이 마을 근처에 또 다른 도시가 있나 봅니다. 어차피 벙커로 가봤자 생존자는 없겠지만 제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벙커를 찾아볼 생각이에요. 과연 벙커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벙커는 무조건 지하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집의 바닥을 조사하니 바닥색과 똑같은 다락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벙커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게 된 저는 바로 들어가 봅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이미 5689라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바로 열어주겠습니다. 사람 시체나 다른 괴물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깔끔하네요. 한 마리 있지만 금방 처리했어요. 벙커 안에서는 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배낭을 얻었습니다. 그 외의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있던 생존자를 만나기 위해서 도시로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도시의 위치를 알기 위해 일단 마을 주변을 계속 돌아다녀 봐야겠어요. 19에서 21차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을 계속 둘러봅니다. 생각보단 면적이 넓어서 좀 오래 걸리네요. 21에서 25일차 군사기지를 발견했습니다. 핏자국도 많고 쓰러져 있는 군인들도 있네요. 방사능에 피폭되면 인간 몸속에 있는 조직들이 녹아 사라지며 죽는 게 보통인데 이들은 방사능에 피폭된 게 아닌 외부 요인한테 당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을 뒤로하고 생존에 필요한 장비를 파밍합니다. 군용 나이프와 총알 약간,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겠지만 총 한 자루 정도는 얻어가고 싶네요. 다음 칸에서 총알 2세트와 총 인류 최후의 뉴스 비디오를 얻었습니다. 얻은 비디오나 사람들의 증언은 생존에 상당한 도움이 되니 바로 재생해 볼게요. 오늘부로 이 지역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높은 방사능 수치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속되는 세계대전 때문에 폐쇄되는 지역이 더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은 이도저도 못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감염되어 모든 이 지구라는 행성에 방사능이 퍼진 게 인간들이 벌인 전쟁 때문이라니. 평화를 위한 길에 전쟁은 그리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었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을 했네요. 뭐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을 살아갑시다. 남은 아이템들도 모두 챙긴 뒤에 이곳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26에서 28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챙긴 게 많아 든든한 아침이네요. 군사기지를 떠나 바로 뒤에 있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좌표가 없어서 찾는데 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시 외곽을 밟자마자 방사능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방사능 수치는 이내에 엄청나게 높아졌고 저는 빠르게 도시를 빠져나와
방사능 수치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행히 바로 빠져나와서 심하게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철갑옷으로는 도시 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호복을 만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12일차에 구했던 고무 시트를 기억하시나요? 이 고무 시트와 철갑옷을 조합해서 방호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호복을 다 만들어줍니다. 물론 가스 마스크는 건들지 못해요. 방사능이 정화되기 전까지는 벗을 수 없으니까요. 방사능 수치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아까만큼 심하지는 않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시 근처에 있던 또 다른 군사기지로 들어와서 기존에 갖고 있는 권총보다 더 좋은 권총을 얻었습니다. 확실히 도시 지역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권총이나 총알 수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아이템을 털고 이제 제대로 도심 지역을 탐사해보기로 합니다. 29에서 32일차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피폭된 동물들이나 생존자들조차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군요. 당장 뭐가 튀어나오든 이상할 것 없는 분위기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대형마트처럼 생긴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대형마트라면 생존자가 있든 음식이 있든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총알을 팔던 곳인가? 상자 안에 총알이 들어있습니다. 라이터와 TNT는 어디에 쓸지도 모르니 일단 챙겨두고 다른 곳도 가보죠. 금주개, 구리주개, 철주개와 청금석 약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트 2층에서는 식품 코너였는지 통조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식량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은 통조림들을 얻었으니 이제 정말 생존자의 흔적을 찾아봐야겠어요. 33에서 35일차 마트 지하를 탐색하던 도중 피폭된 거미와 피폭된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하에 살고 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총이 없었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요.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저 역시 방사능에 약간 피폭된 것 같았습니다.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을 병원을 찾아볼 거예요. 36에서 39일차 근처는 아니었고 꽤나 먼 거리를 이동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상당히 많은 책장과 카운터가 있습니다. 병원 건물 안에서 방사능 알약과 야간 투시 알약, 아드레날린을 얻었어요. 그 외에도 합성 실험 기록 일지 1을 얻었습니다. 라디오벡터 네크로시스는 방사선에 의해 활성화되며 세포를 급격히 변형시키는 미생물이다. 그리고 뉴클리어 파고 레이디아니스는 핵산을 변형시켜 DNA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지. 이 두 개를 이용해 방사선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절대 내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을 실험에 쓰는 게 아니야. 살리기 위해서다. 방사선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라. 그럼 아까 봤던 피폭된 인간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의문을 뒤로한 채 병원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병원 3층이에요. 다른 층은 안 그랬는데 2층만 유독 실험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피폭된 인간 대신 시체가 있네요. 뭔가 유리를 깨고 탈출한 것 같은 흔적도 보이고 일단 밤이라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좀 자야겠습니다. 시체 근처에서 맞이하는 밤이라니 정말 최악이네요. 41차 합성 실험 기록 일지 2를 얻었습니다. 그 외에는 붕대와 음식 정도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좋지 않은 결과다. 이 미생물들을 이용해 약품을 만들었는데 실험체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미생물들이 체내에 있는 방사선에 반응해 우리 몸의 조직세포를 생존에 유리한 형태로 변형하는 것 같다. 인류를 위해 사라져도 될 사람들을 실험했었는데 결과가 이러면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 당장 연구를 폐기하고 이 실험체는 실험체가 결국 피폭된 동물이나 인간들이 돌아다니고 있던 건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감염체들 때문인 거네요. 저는 다 읽고 보니 방사능 수치가 낮아져서 괜찮아졌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사능 알약을 먹어둘게요. 41에서 45일차 뜬금없이 도시 중간 지역에 관람차가 있습니다. 관람차 아래쪽에 상자가 있었고 상자 안에는 편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프리피아트의 버려진 관람차 같은 쓸쓸함이 전해진다. 뭘까요? 지금 당장 제 생존에는 필요 없으니 따로 빼두겠습니다. 이후 탱크 앞에 왔습니다. 위쪽에는 인간의 시체가 있는 걸 보니 생존자의 흔적을 찾은 것 같습니다. 시체 안에는 총과 총알, 음식 약간이 들어있습니다. 자동 소총이라서 권총보다 훨씬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탱크의 제일 위쪽에는 왜인지 모를 아들의 일기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한번 읽어봐야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아버지는 태생적으로 몸이 허약한 나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식량을 구해오다가 다른 패거리한테 방독면을 뺏기고 방사선에 노출된 상태로 오셨다. 아버지는 피를 토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어 하셨지만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병동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 아버지. 나는 말이다. 원래 죽고 싶었어. 네? 그게 언제가 됐든 최대한 일찍 죽고 싶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사라지더구나. 멀리 사는 친구의 기약 없는 밤 약속이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먼저 갈 수는 없다. 너를 키워야 한다. 이런 구차한 변명들을 하며 계속 살아갔어. 그만 말하세요. 계속 각결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모습이 되고야 깨달았어. 나는 살고 싶었던 거야. 그 누구보다 살아갈 이유가 절실히 필요했던 거야. 아들아, 세상에 진심으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 살아갈 이유를 덧붙이면서까지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밖에 없어. 너도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면 맨날 투덜댔지만 결국 살아가고 있잖냐. 하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저 혼자서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살아갈 이유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내가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보잘것없는 몸부림을 치든 얼마나 추한 몰골로 변하든 혹여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럼 반드시 그 다음 길 보일 거야. 이 말의 마무리로 아버지는 숨을 거뒀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다. 최대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일단 연구소에 가보려고 한다. 드디어 좌표를 하나씩 주네요. 그럼 일단 이쪽으로 가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기를 다 읽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큰일이에요. 비가 오고 밤이 되면 정말 제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침대를 놓고 잘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밤이 됐고 저는 야간 투시 알약을 먹었습니다. 잘 보이긴 하지만 불안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밤이 되니 뭔가 감염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인간 감염체도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감염체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고 징그럽게 생긴 놈들입니다. 와, 저건 진짜 개징그럽게 생겼다. 왜 안 죽지? 빠르게 다시 죽일게요. 오케이. 저 옆에도 하나 있다. 최대한 근처에 있는 놈들을 소탕하고 가려고 하지만 정신이 없습니다. 동물 형태의 감염체부터 인간 형태의 감염체들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간 투시 효과까지 사라졌습니다.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밝은 곳으로 가서 침대를 설치하고 빨리 자야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우와! 이렇게 뭐가 됐든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46에서 53일차 아들의 일기에서 나온 연구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친절하게 좌표를 적어놨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1000블럭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건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걷고 걸어서 연구소 근처의 건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임시거처를 만들고 좀 묵어가기로 합니다. 여태까지 텐트를 많이 봤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텐트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모닥불을 설치하고 캠프파이어 느낌도 내줍니다. 이야, 이 정도면은 깔끔하죠? 이후 책장을 만들고 설치하고 인챈트 테이블이 없네요? 아 맞다. 뭐 아쉬운 대로 뭐로라도 설치한 뒤에 보호 인챈트 책을 써서 인챈트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는 간단하게 야영을 즐겼습니다. 이런 세상이라도 밤하늘은 잔혹하게 아름답네요. 이렇게 모닥불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있다가 마무리합니다. 54에서 55일차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걸 보면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그 순간 감염체가 떨어지더니 저를 밀쳐냅니다. 총을 난사해서 잡긴 했지만 출혈에 걸렸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아니, 출혈 버프는 진짜 처음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사라졌다. 다행히 출혈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서 금방 멎었습니다. 이번에도 생존했어요. 오, 찾았다. 일단 방사선 제거 실험 일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방사선을 제거하기 위해 각자 다른 이온 교환제들을 합쳐 새로운 약품을 만들고 이 약품으로 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어. 효과는 굉장했고 빨리 이걸 다른 연구소에 알려야 하지만 안전한 곳은 이 연구소밖에 없어. 밖에는 감염체들이 깔려있다고. 이걸 어떻게 하지? 누구든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내가 있는 이 감마 연구소에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약품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그럼 일단 여기 위치대로 바로 가보는 걸로 합시다. 56에서 64일차 일지에 적힌 대로 알파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미와 인간 형태의 감염체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총의 성능이 좋아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지금 어우씨, 깜짝이야. 얘네는 왜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아씨. 오케이, 다 잡았죠? 좌표를 따라 연구소의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되게 연구소처럼은 안 생겼다. 여기까지 약간 뭐 숨겨진 연구소 같은 느낌이죠. 여긴가? 여긴데 좌표대로라면? 안에 들어가다가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해요. CCTV도 있는 걸 보면 이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계속 들어갈게요. 안쪽에는 정말 거대한 감염체들이 무려 3마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박혀서 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총을 이용해서 연구소 안에 있는 모든 감염체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이 연구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놈들이 배회하고 있던 걸까요? 연구원의 시체에는 제거일지2와 인챈트 테이블 외에 이것저것이 들어있네요. 감마 연구소의 연구 데이터를 무사히 받고 거의 모든 자원을 써서 방사선을 일부 정화할 수 있는 약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은 모두 방사선 바이러스에 감염된 감염체의 신체 일부분으로 만든다.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이온 교환 수지. 각각 필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이 자원을 만들 재료가 연구소 안에는 없다. 당장 밖으로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죽여야 하지만 분명 나는 알고 있다. 이들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뜯어먹힐 거라는 것을. 부디 이 일지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할게. 기초 샘플을 각자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이온 교환 수지로 만들어서 베타 연구소에 조달해주길.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각각 방사능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모아서 베타 연구소에 가져가면 된다는 것 같네요. 콘스탄탄 합금이라는 금속도 얻었는데 이건 아마 옷을 만들 때 쓰일 것 같아요. 여기 일지에 나온 대로 샘플과 그 외 재료들이 있는데 조합법을 따로 알아봐야겠어요. 일단 재료들을 다 가져가겠습니다. 65에서 71차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이온 교환 수지를 만들기 위한 조합법을 예상해봐야 합니다. 벽에 걸려있던 대로라면 아마 철과 감염체 살덩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 같았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각 주개를 사용해 하나씩 만든 뒤에 콘스탄탄 합금도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방호복과 콘스탄탄 합금을 조합하면 외골격 갑옷이 나옵니다. 일단 자원이 되는 대로 최대한 만들었고 웬만한 준비는 끝난 것 같습니다. 와, 지금 포스만 보면 그냥 방사능 지역에서 한 3년 산 사람 같아요. 좋습니다. 그 이후 레벨이 되는 대로 인챈트를 마치고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며 마무리합니다. 71에서 81차 건물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다시 알파 연구소에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직 다음 좌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베타 연구소의 좌표를 찾아야 해요. 그렇게 3층 상자에서 또 다른 생존자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아, 죽을 것 같다. 나는 베타 연구소에 못 가겠다. 이미 예전에 생존자가 다녀갔었군요. 근데 왜 이것만 3층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좌표를 따라 베타 연구소에 갈 준비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80일에서 90일차. 베타 연구소 근처에 도착했는데 감염체들과 바이러스로 보이는 생물들이 날아다닙니다. 일단 저놈들을 에임이 살짝 안 좋아서. 아무튼 잡아준 뒤 근처를 돌아다니는 감염체를 싹 다 잡아줍니다. 생긴 건 정말 위협적이지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라서 총으로 잡아줬습니다. 일단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권총으로 지금 좀 잡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권총 데미지가 너무 약해. 오케이, 잡혔다. 이놈들은 도대체 뭘까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던 녀석들이라서 의문만 커져갑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한테 들러붙으려고 하는 놈이 있어서 바로 죽였습니다. 주변을 모두 정리하니 밤이 됐고 침대가 없어서 도로에 있는 양털로 침대를 만들고 밤을 보내며 마무리합니다. 90일에서 100일차. 베타 연구소에 도착하자 중독자라는 이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면서 베타 연구소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일단은 좌표대로 따르면 여기가 맞아요. 여긴데 그냥? 그렇게 연구소 내부로 들어왔고 저는 앞을 향해 달립니다. 연구소 안에는 감염체들과 끔찍한 모습의 중독자가 있었고 저는 이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니다. 슈트 업그레이드를 하고 오지 않았다면 시작하자마자 죽었을 텐데 확실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와서 상대할 만한 것 같아요. 곧 갖고 있던 총알이 모두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 녀석의 재생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감염체들을 계속 소환하는 게 정말 까다로운 녀석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총알도 모두 다 써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군용 라이플을 갖고 직접 근거리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성능이 좋습니다. 총보다 피를 많이 깎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에? 얘가 말하는 거야? 뭐예요 이거? 일단 잡죠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때리고 때려서 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샘플 살포 기계는 한 개의 약품만 넣을 수 있네요. 보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나씩 넣으면 되나? 이렇게? 뭐야? 안 되네? 조합대에서 이 세 개의 아이템을 모두 합쳐줍니다. 이렇게 합치니까 방사선 해치 샘플이라는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 죽은 수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살포기기에 넣고 정화에 성공했습니다. 와, 그럼 넣을게요. 어우 씨, 깜짝이야. 오. 정화에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일기까지 얻었으니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아버지 유언에 유언에 따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다. 하지만 허약한 인간은 이런 종말 세계에 사는 포식자들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나는 이내 가진 것을 모두 뺏겼다. 아마 방사선에 감염된 채로 죽어가겠지. 그래도 계속 살아야 한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이 처절한 생존의 끝을 볼 거다. 나는 그걸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사람보다 잔혹해질 거다. 처절한 세계의 끝은 오직 죽음만이 있었다. 나를 구원해준 이에게 감사 인사를. 제가 겪어온 인간들은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알지만 생존 앞에서는 그 어떤 생물보다 잔혹해질 수 있는 동물입니다. 과연 핵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도 생존 때문이었을까요? 인간들은 협력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지만 전쟁이라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멸종되거나 인간이라고 불리기 힘든 괴물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행성 탐사도 이것보다 흥미로운 생물은 없을 것 같네요. 방사능 구역을 탐사하는 저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오늘은 외계 행성, 지구의 방사능 구역을 탐사하며 여러 인간들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봤다면 솔직히 재밌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불던이었습니다.